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1, 2년 동안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좀 나타나 줬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3만 원만 돌파해 준다면 또 새로운 상승 여력과 업사이드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흐름들이 약하고 굴러가는 흐름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모멘텀의 강도, 수급의 세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 동안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된 기업들을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섹터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 한참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시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이어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난 상태인데, 여러분들 카카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봉을 엄청나게 세리면서 내리꽂을 때 그 제각각 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된 이슈가 처음 부각됐던 타이밍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일단 압박이 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한 번 더 빠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앞전에는 사실 시장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봐야 한 3, 4%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냐, 5에서 6%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한 계단 더 주가가 내려앉은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또 쭉쭉 빠진 이유는 전부 다 대부분 외부적인 이슈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이었는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전히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모멘텀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막판 후반 때는 AI 사이클을 아예 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적에 대한 부진, 상장된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같이 세트로 그냥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연속적인 하락 줄줄줄. 그쵸? 자,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벌써 이게 1년, 2년, 3년, 4년 정도가 됐습니다. 3년 반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리꽂고만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 대비 77% 정도가 빠진 현재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면 사실 손을 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못합니다. 그냥 묻어두지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10년, 20년 동안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주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반도체도 경기에 민감하죠. 자동차도 민감하죠. 화학 같은 것들, 우리나라가 화학 제품도 잘 만들긴 하지만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차 전지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화학 사업이에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수출 섹터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 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새로운 기술력이 론칭되지 않는 이상, 혹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곤두박질 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특히 조선주들은요,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5년 만에 호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과거에 2011년도에 마지막 고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시 상승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죠. 이번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더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도 뭐 1, 2년 정도 보유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AI 사이클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하드웨어 다 빠갈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역사를 썼죠.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연속 하락은 상장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또 이렇게 역사를 써버렸고요. 1월이 어쨌든 주가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연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중간에 약간 뭐 도지형 캔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이미 2022년에 반토막 났고, 그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하락 쭉쭉. 그쵸? 자, 아무튼 최근 현황을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보면 카카오의 이 반등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일단 놓고 본다면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카카오의 지금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계 창구에서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 또 매도, 하지만 기관금투,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는 일제히 다 매수. 그래서 국내 메이저들이 치고 올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일단 딥시크에 대한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드웨어 먼저 많이 부러지긴 했고, 주가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신재생까지도 많이 빠졌었어요. 자, 이쪽으로는 주가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반면에 AI에 대한 비용 절감 이슈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보시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뭔가 큰 포부를 밝힌 게 없어요. 가이던스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좀 살아날 때, 이때 뭔가 AI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시장이 의식할 만큼 공격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주가 회복은 이 틈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네이버는 또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해당이 되고, 카카오, 네이버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뭐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우리 연휴 동안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이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았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그렇게 크게 튀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딥시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들, AI라는 모멘텀이 사실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러한 빈틈을 타고 지금 잘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이버는 여러분들 보여오고 계신 분들 중에 혹은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2년 만에 23만원을 돌파하면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추세를 완전히 상방으로 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회사에서 여기서 뭔가 입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급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에 카카오가 자리를 잡고 있고, 반대로 순매수에서는 1위에 네이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지만 이렇게 확 엇갈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사업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체질 개선돼가지고 주주들에게 과거처럼 그렇게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어느 정도라도 좀 회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안정, 그 다음에 AI에 대한 모멘텀, 지금 시장에서 씨를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른 덥석 주워 먹어야지. 그래서 카카오가 조만간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포부와 의사를 밝혀내는지, 이 AI 쪽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만 이 MSG가 쳐진다면은 주가가 잘 갈 수 있는데, 우리 그 재료를 한번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회사가 눈치가 좀 있으면 이번 기회를 잡을 것이고, 눈치가 없으면 뭐 그냥 말짱 도루묵이겠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 딥시크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찾아보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딥시크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딥시크 이슈 때문에 하드웨어가 다 두드려 맞았고, 하드웨어 종목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딥시크가 성능이나 보안 문제로 지금 계속 말이 좀 많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딥시크가 기술적으로 한계점을 갖는다는 게 확실히 좀 명확해지면, 왜냐면 한계가 없으면은 고성능의 반도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저가로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더 시장이 확산되면은 AI 시장 안에서 판이 싹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저런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외적으로도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정보가 다 셀까 두려워서 각국의 정부 기관들, 기업들 딥시크를 차단하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딥시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였거든요. 요거 갑자기 미국 쪽에서 그냥 확 차단시켜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일단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긴 할 건데, 어쨌든 딥시크의 우위에 있을수록 카카오는 사실상 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내용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추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카카오는 호재를 좀 타나 싶은 그런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물타기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그 정도의 메리트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개장하고 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가 필요하거나 추가 매수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와 흐름이라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 공지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요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악재가 있어도 잘 버티고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도 해서 먹거리가 정말 널렸습니다. 신규 종목에 대한 먹거리도 많지만 그동안 진짜 징글징글하게 못 오르던 종목들 하나둘씩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앞으로도 낙폭이 정말 심했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무료방에서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최근 테마성 종목들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질이 좋다라는 건 재료에 대한 반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손실을 복구하던 수익을 내던 사실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을 또 저를 진심으로 추종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자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 당연히 아니고요. 200% 무료입니다.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무료방 들어가시면 수익 자랑만 하거나 이상한 뭐 그런 무료방들 많이들 들어가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투자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1, 2주 정도 적응하시다 보면은 야, 투자가 이렇게 쉽고 마음이 편한가 싶으실 거예요. 단타도 재밌게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 가치 투자 베이스로 좋은 종목들 많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금 입장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2월 3일부터 같이 스타트를 끊을 건데, 입장과 동시에 제가 3가지의 선물을 함께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김 대표가 직접 보여드렸었죠. 제 실제 계좌고요. 클릭 다 됩니다, 여러분들. 딱 1,000만 원만 가지고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직접 다 보여드렸습니다. 3개월 만에 계좌 수익을 2배 만들 수 있었던 그 기법서를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명품 기법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실 때 김 대표가 직접 만든 실적 그래프 엑셀이 있습니다. 그 엑셀에다가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미래 주가를 큰 틀로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어요. 더불어 밸류에이션을 모르시더라도 밸류를 가지고 상승 여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예상 주가 그래프를 다 만들어내고 밸류 계산도 다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파일을 다 만들어놔서 이것도 다 드릴 거고요. 숫자만 입력하면 여러분들 수익 못 낼 종목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월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이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무료방에서 당연히 대응까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최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주, 특히 피팅, 성광밴드, 태광 이런 거 벌써 100% 이상 수익 다 만들어 드렸죠. 현대중공업도 100% 넘어갔죠. 수익 낼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갑에서 호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들어가니까요. 일단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무료방을 마음에 안 들어할 일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걸 이겨내야 또 계좌가 밝아지겠죠. 이런 무료방이 없습니다. 제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네이버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무료방을 주말 중에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구독이라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